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추석은 가을 추석이 아니고 여름 추석 같습니다. 온도가 한낮에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계절을 지금 우리가 출란을 재배하면서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난실에 대주들의 그 화분 속에 꽃눈이 올라오면서 꽃대를 형성하고 제법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한국자생출란의 꽃눈을 확인하고 그 꽃대에 수태를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상 좌우에 그 문자를 달아 올렸듯이 출란의 꽃을 발색시킴에 있어서 그 꽃대를 차광하는 데는 상당히 시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꽃의 차광, 그리고 탈부착, 그리고 차광하기 위해서 화통을 씌우거나 수태를 씌우거나, 그리고 그 적당한 시기에 그 수태나 화통을 제거하는 탈부착의 적절한 시기가 꽃색을 좌우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출란의 발색에 여러가지 처리에 의한 에라닌의 그 시기적절한 처리 방법에 의해 내년 3월에 꽃을 피울 때에 그 꽃색과 화형이 다양하게 바뀌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발색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고, 그 결과로 대주의 꽃대를 많이 달았지만, 즉 꽃을 많이 피웠지만 꽃색이나 화형 때문에 전시회에 출품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을 위한 전시의 출품을 위한 지금의 시기가,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리면서 가을 재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오늘 영상의 주류가 되는 꽃눈과 꽃대에 수태 씌우고 화통 씌우는 시기에 있어서도 가을 재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게 됩니다. 꽃눈을 달지 않은 화분들은 분갈이를 하고, 그 분갈이를 하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살피고 분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그 난석 흙도 갈아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뿌리도 정리하고 분촉도 하고 여러가지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꽃눈이 달리지 않은 것들은 이제 주로 분갈이를 대체적으로 다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적용을 하게 되고, 마감프 K라든지 마스나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거나 올려주기도 되고, 또 가을 재배 중에 중요한 시비를 또 하게 되고, 즉 비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충을 2번 정도, 살균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거기에 상황에 따른, 환경에 따른, 또 여름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에 따른 에라닌의 자기만의 그 환경에 따라 살충과 살균을 약재를 선택을 해서 주시게 됩니다. 오늘은 꽃눈과 꽃대를 확인하고 수태를 씌우는 작업에서 그 출란의 발색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과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화아, 그러니까 꽃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월 달에 화아 분화가 됐지요. 화아 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아의 보호와 그 다음에 발색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로 그 수태로 이렇게 망을 적당하게 절단을 해서 씌워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그 망 안에 꽃눈을 보호하기 위하고, 또 신화도 이렇게 더 성장시키기 위하고 해서 습도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차광도 하고 습도 주는 방법으로 해서 나머지 신화들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수태로 덮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손가락 정도, 한 메디 정도 올라온 모습 보이게 되면 바로 화통을, 그 수태 안에 화통을 씌워서 밑을, 화통 밑을 수태로 감아서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광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차광을 모든 난초에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심계통, 꽃색이 없는 그 소심계통은 주로 습만 유지하고 화통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태만 씌우고 약하게 수태만 습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화통은 씌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늬화가 되는 호화 또는 이제 복륜화 또 산반화 이런 것들은 꽃색이 아니고 무늬화라고 합니다. 색이 없고 무늬가 드는 거죠. 무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호화나 복륜화나 산반화 같은 것들은 적당히 엽록소가 형성이 돼야만 화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꽃대의 포의 자체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태를 조금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늬화가 되는 호화나 복륜화, 산반화는 그래서 수태만 씌우고 키우지요. 화통을 씌우게 되면은 오랫동안 햇빛을 차단, 즉 차광을 하게 되면은 그 호화나 복륜화나 산반화의 무늬가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무늬화 같은 경우는 습을 유지해주는 그런 조건만 갖춰주고 화통은 씌우지 않고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꽃대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 꽃대를 잎과의 조화로운 방향으로 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꽃대를 잘 형성해서 올라오도록 유도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화색의 난초들, 즉 색화들의 난초들은 그 화통을 씌우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우리 한국에는 이제 38도선 위도상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일본이나 중국보다 화형과 화색이 좋지요. 그래서 그 화색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난초의 품종이 자기 색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화통을 씌우는 그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기 자체가 아무 때나 씌우는 것이 아니라 온도도 항상 계산해야 되고, 그 외기 온도, 즉 바깥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갈 때 그 문종이나 또는 뭐 알루미늄이나 옛날에는 뭐 화통이 제대로 공장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감아 가지고 작은 그 통 같은 거를 감아 가지고 문종이랑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커피종이지요. 이 정도로 해서 씌워 가지고 대롱을 만들고 꼭대기를 틀어서 나는 잘라 가지고 위에 수태로 끼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햇빛을 차광을 시켜주는 화통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적화죠. 주홍 쪽이나 내지는 이제 홍화 같은 경우는 2월 초순경, 2월 초중순경에 이렇게 이제 벗겨주게 되고, 주금화는 이제 황화와 같이 취급을 해요. 일반 주금화는. 그래서 꽃잎이 화통 속에서 열리기 직전까지, 시작할 때까지 늦도록 씌워줬다가 그렇게 이제 화통을 탈착을 해주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꽃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꽃잎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황화나 주금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벗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색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한 바인데, 복색화나 자화는 거의 뭐 화통을 안 씌워도 될 만큼 합니다. 그래서 씌우긴 씌우되 1월 초순경에 일찍 제거를 해줍니다. 탈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태로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복색화는 발색이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색화는 빨리 벗겨준다. 그리고 수태로만 키운다. 그리고 꽃의 방향성만 잡아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화의 그 주 색소가 되는 시아니딘이라고 하죠. 색소의 적화의 색소를 그 빛에 의해서 생합성이 되기 때문에 18도 이상 고온에 의해서 그 색이 분해됩니다. 그래서 황화나 등색화 같은 이런 계통들의 등황소죠. 등황소 같은 그런 색소가 이제 그 관여를 하게 되는데, 생합성 시 광선은 거의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등환소나 화총소는 저온에 의해서 합성이 촉진되는 반면에 엽록소는 분해되어 가지고 노화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화를 빨리 벗겨주고요, 수태로만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색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거의 뭐 화통을 안 씌우고 그냥 수태로만 키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꽃색에 따라서 화통 탈부착 시기를 잘 적용을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배 관리는 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소분이 잔류가 되게 되면, 오래 남게 되면 엽록소에 축적이 돼 가지고 색깔이 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현이 되죠. 맑고 청량하지 않고 박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성장기에 있는 아직 덜 끝난 가을쯤에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화통이나 수태를 씌우게 되는데, 질소 성분이 높은 비료를 주게 되면은 CNU를 낮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생장기에는 인산이나 칼리 정도, 이제 질소, 인산, 칼리 중에 인산이나 칼리 정도의 성분이 많은 비료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신화의 잎이라든지 그 다음에 꽃대가 더 튼튼하게 견실하게 잘 고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꽃색이 이제 어느 정도 꽃대가 올라와서 발현되는 시기에는 주로 이제 겨울이 되게 되는데, 꽃대 관리가 거의 겨울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질소질을 이제 뭐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료 속에 들어있지만, 지금 성장기에는 줄여주고, 어느 정도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 접어들게 되면은, 늦가을이나 겨울이 접어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인산이나 칼리 성분이 많은 것을 주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꽃색이 더 잘 발현이 되고, 꽃대도 실하고 넘어지지 않고 튼튼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가을, 지금 온도가 많이 높은 이런 시기에는 질소가 높은 것을 주게 되면은 꽃대가 빨리 올라올 뿐더러 또 빨리 와서도 그 꽃대가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주로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을쯤에서 이제 비료를 전체적으로 잘 주되, 특히 신경 써야 될 것은 인산과 칼리 성분이 꽃색에 영향을 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출란의 발색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시기, 지금은 대주에 꽃을 확인하고 꽃눈을 확인하고 수태를 먼저 씌워준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말이나 이때쯤에서 이제
올라온 꽃대에 화통을 씌워주고 밑에는 수태로 감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꽃색은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2월 달이나 3월 달쯤 가까이 되면은 온도를 높여줘야만, 집으로 가지고 가서 난실에서는 안 맞더라고요. 높여줘야만 꽃색이 잘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전시회 출품을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시면 되고, 난실에서 그냥 하게 되면 색상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그 발색이 되지 않아요. 황색이나 그 적화라든지 홍화 같은 계열이죠. 하여튼 자기 난실의 환경에 따라서 꽃 관리를 마지막에 잘 하셔야만이 되고, 꽃대를 잘 올리는 것도 있지만 못 올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꽃대 올리는 것도 약간의 온도를 높여서 꽃대를 빨리 신장시켜야만이 전시에 출품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계도 이제 어느 정도 신화가 성장을 많이 해서 발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도 화통을 씌워서, 조기에 화통을 씌워서 잎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탈착을 하고 빛을 주게 되면 꽃색이 잘 그 무늬가 잘 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가을 재배의 중요한 한국자생 줄란 꽂는 꽃대에 대한 수태 씌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